네, 시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교육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깜찍이 기존의 멤버들은 그냥 깜찍이 밴드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새로운 밴드 제가 초대한다고 글 써놨었고 신청하신 분들 하고요. 일단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1교시는 원디대 프리 강의 밴드하고 동시에 라이브 밴드에서 1교시만 같이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2교시부터는 그쪽에서 진행합니다. 동시에 좀 알려드릴게요. 인체 이야기라는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인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인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체를 이해하고 인체에 대해서 설명해서 그 인체를 통해서 통증과 그리고 운동적 손상 그리고 재활적 요소들을 병행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해부학적 구조, 그 다음에 근육학적 구조, 그 다음에 경락학적 구조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결국 뭐냐면 경락적 구조와 해부학적 구조하고 인체의 수기적 관점을 같이 통틀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놓고 이 사람이 서 있다라는 그림으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서 있다, 중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은 중력을 받고 있다라는 에너지가 오게 됩니다. 중력을 받아서 그 중력에 버티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력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위에서 내려오는 에너지의 밭에서 내가 그 지상에서 그 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내 몸 자체가 중력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무엇을 느껴야 내가 편안하냐면 스스로가 아무것도 느끼는 느낌이 없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가장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나를 느끼지 않는다. 나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편안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몸이 안 좋다, 불편하다는 걸 정의해 보면 뭐가 있냐면 일단 잠을 못 잔다. 두 번째, 잘 못 먹는다. 세 번째, 소화가 되지 않는다. 네 번째, 배설을 잘 하지 못한다. 다섯 번째, 어디가 아프다. 이게 뭔가 불편하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잠을 못 잔다. 잘 못 먹는다. 소화가 되지 않는다. 배설을 잘하지 못한다. 어디가 아프다. 이게 뭐가 불편하다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잠을 못 잔다. 어디가 아프다. 먹지를 못한다. 소화를 못한다. 배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몸 안에서 한 사이클이 깨진 거라는 거죠. 결국 내가 내 몸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라는 정의를 내렸었던 가장 큰 것.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결국은 잠을 자게 해주고 먹게 해주고 그리고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소화가 될 수 있고 먹고 싶은 욕구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해결될까라는 그게 가장 큰 거죠. 가장 필요한 건 내 몸에서 먼저 느껴집니다. 뇌는 두 가지 통증을 동시에 인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큰 통증을 느끼고 그 다음 통증이 몸으로 온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큰 통증을 먼저 해결해주면 또 다른 통증이 몸에서 오는 것은
두 가지 통증을 동시에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뇌는 두 가지 통증을 동시에 인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큰 것부터 먼저 인지한다. 그러니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면서 불편한 사람들, 재활적으로 또 운동을 시켜가면서 통증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뭐가 답답하냐면 현재 저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걸 내가 무엇을 채워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현재 그 사람이 운동을 요구하는 건지 통증 케어를 요구하는 건지 단순히 미적인 요구들은 본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저 사람 요구할 수 있는 걸 내가 무엇을 채워줄지 모른다는 거고, 채우려 해도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작다면 그게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저 사람은 나는 어깨가 너무 아파, 나는 허리가 너무 아파, 나는 움직일 수 없어라는 첫 번째 문제들을 호소합니다. 그 첫 번째 문제를 해소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무엇이 먼저 문제인지를 확인해 보자면 일단은 기력의 에너지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힘의 에너지, 먹는 에너지, 버티는 에너지가 완전한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완전한지. 내가 저 사람의 몸을 좋아지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그 불편함을 먼저 해소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빼고 이 단어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증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제가 원강 사이버대 특강 강의했던 거를 정리한 거를 풀어주는 강의를 보고 계시고, 그 깜찍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원래 모기어 팀들은 오늘 화요일로 옮겨서 진행하는 거고, 1교시만 지금 그 전용 밴드에서랑 라이브 밴드에서만 동시에 진행을 하고, 영상은 그쪽 원지대 프리 밴드에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이브 밴드는 1교시만 혹시 놓치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거기다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1교시만요. 자, 사람은 처음에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서 배아라는 시기를 거칩니다. 배아, 그리고 나서 태아가 됩니다. 배아에서 태아가 되죠. 태아가 돼서 세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때 제일 먼저 형성된 것이 입과 항문이죠. 입과 항문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인체 기관이 형성이 되고, 그죠? 형성이 되고, 가장 많은 시간 후에 생성되는, 가장 늦게 생성되는 장기는 폐입니다. 폐라는 기관이 늦게 형성됩니다. 폐가 태아 뱃속에서 수정이 되고 나서 2개월 이상 되어야지 그때 폐가 형성이 되고, 세상에 나와서도 폐가 뒤늦게 공기를 받아들이면서 뒤쪽에 있던 폐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세상과 소통을 시작한다. 뒤쪽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소통을, 자가 호흡을 시작합니다. 이제 신호가 되는 거예요. 폐로 호흡을 하고 탯줄이 줄어들고, 그리고 심장에 난원공이 막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스스로 호흡을 하는 자가 호흡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는 첫 번째 에너지는 무엇이 움직인다? 횡격막이 움직이게 됩니다. 세상을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하고 무언가 들어와서 소화를 시켜서 그 에너지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또 하나 원천의 기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천의 기운입니다. 원천의 기운, 이 원천의 기운은 한의학적으로 신적, 여러분들 정기의 신기라고 합니다. 신장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기운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 가지고 태어났던 그 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아이는 원천의 기운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받아서 나오는 기운을 원천의 기운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래서 그 원천의 기운을 보존해서 자기의 자손을 만들어주는 그 정의 에너지를 끌고
살아가는 게 첫 번째인데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보자. 처음에 가지고 태어났던 그 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아이는 원천의 기운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기운의 에너지를 우리는 보존해 가며 살아갑니다. 자, 통증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천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음식이 들어와서 그 에너지를 보강을 하고, 이 에너지를 보강해야 그래서 가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들어와서 또 보강해 나가는 발전. 문제는 원천의 기운은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그 성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 거고, 후천의 기운은 내 몸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에너지입니다. 선천의 기운은 자손을 만들기 위한 기운이고, 후천의 음식을 먹고 하는 기운은 자신의 몸을 꾸려나가는 그 에너지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가 오게 되면 이제 아프게 되는 거죠. 아프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 배설이 되지 않는다, 잠이 오지 않는다, 통증이 온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과 같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어디부터 문제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동작부터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동작. 호흡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호흡이 안 된다. 그리고 자꾸 모든 의식의 에너지가 통증 부위로 갑니다. 통증 부위로 의식의 에너지가 갑니다. 그러면 인체는 어떻게 발동하냐면 그 아프다고 하는 그 부위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하게 되어서 그곳의 모든 주파수가 내려갑니다. 통제 에너지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은 어디 아프면 이 통증이 뇌로 전달되면서 우리는 그 증상을 통제의 에너지로서 쓰게 된다. 그 아프다고 하는 그 부위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하게 되어서 그곳의 모든 주파수가 뇌로 갑니다. 불편해, 힘들어, 또 하나 소화가 안 돼, 또 배설이 안 돼, 나 지금 힘들어. 자, 고객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불편합니까? 언제부터 불편하셨죠? 그리고 듣고 묻고 다시 합니다. 문진, 또 눈으로 확인합니다. 시진, 문진, 촉진합니다. 처음에 묻는, 답하는,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하는 문진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람 몸에서 들리는 소리의 문진입니다. 세 번째는 눈으로 보는 시진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손으로 만져보는 촉진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객을 시진, 문진, 촉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몸의 상황을 이해하고 접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몸에 대한 것을 판단하게 되고, 판단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사람에 대한 진료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일단 우리는 판단해보자는 거죠. 진료, 진단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사람의 몸을 나 스스로가 이 사람은 지금 저 통증은 저 근육으로부터 문제가 온 거야, 아니면 어느 근막으로부터 문제가 온 거야, 아니면 저거는 소화계통에 문제가 와서 전체 소통이 되지 않는 하나의 문제가 된 거야.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진료와 진단이란 단어를 쓸 수 없는 직업군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한다. 그리고 전적으로 고객의 말과 고객의 어떤 문진, 주고받는 대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료적 요소들에 대한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 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불편하다는 것을 이해했으니까는 일단은 통증을 멈춰줘야 된다는 거죠. 통증을 멈춰줘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통증 멈춰줘야 된다.
가동성을 또 좋아지게 된다. ROM 증진, range of motion. 통증이 있으면 가동성에 문제가 오게 되니까 통증을 줄여주면 가동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통증이 오면 가동성에 문제가 오니까 가동성을 살려주면 이 사람의 통증을 없게 해주면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 결국 가동성이 좋아진다는 것은 통증이 없어지게 하는 거다. 우리가 고객을 케어해주는 첫 번째는 가동성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부터 찾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두 개의 전제 조건 전에 반드시 또 이루어지는 이론이 뭐냐면 섭생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에너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입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에너지 얘기하는 거죠. 네, 섭생 에너지 다시 한번 봅시다. 섭생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자, 이거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서 얘가 내 몸에서 에너지가 되고 영양분이 돼서 그 기운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통증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섭생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의하면 내가 건강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건강하다는 보다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다라는 거죠.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이 편안합니다. 호흡이 편하다는 얘기는 내 몸의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무릎에서 무엇이 느껴진다. 또 그러면 무릎이 아픈 거고, 어깨가 느껴진다. 어깨가 아픈 거고, 위장이 느껴지고는 그 속이 안 좋은 거고, 느껴진다는 것은 불편하다, 통증이 있다. 그로 인해서 무언가 자꾸 의식적 에너지가 뇌로 와서 통제 에너지를 자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원에서 그 통증이 올 때 놔주는 주사가 진짜 통증과 치료가 돼서 놔주는 주사인지 뇌로 전달되는 신호를 끊어주는 주사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무엇이 느껴졌다는 것은 결국 그 부분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 느낀다는 과정이 원인부터 찾아 들어가면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는 통증이냐 아니면 움직임이냐 아니면 먹지 못하고 흐름을 못하는 섭생의 문제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분류하면 참 많은 얘기를 합니다. 분류를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되게 많게 되죠. 어떤 얘기들 하냐면 우리 인체 근육이 몇 개니? 라고 자 이제 얘기합니다. 근육이요? 우리 인체 근육은 숫자적으로는 650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 저자는 우리 인체 근육은 한 개고 650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인체 근육 그러면 그거랑 연관되는 경락은 어떻게 되는데? 네, 경락적 요소는 내장기랑 연관되는 정경 12경맥과 기경 8맥 중에서 인맥과 동맥, 결국 14개의 경락을 우리는 치료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수기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인맥과 동맥까지 합해서 14개의 경락을 쓰게 된다. 장과 부, 음과 양을 나눠서 우리는 경락의 정경 12경맥과 인맥과 동맥을 합해서 14개의 경락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의 흐름을 가지고 인체를 또 어떻게 얘기할 건데? 라고 한번 또 물어봅니다. 해부 생리학적인 우리 몸의 구조적인 요소, 그 다음에 장부들의 기능도 같이 이해가 되고 어우러집니다. 경락적인 요소하고 우리가 폐순환, 또 전체 체순환에 대한 혈액순환과 또 내장기의 소화기 관계에 대한 흐름, 생리학적 관점의 두 가지를 많은 비중적 요소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게 되면 인체를 완전히 이해할 거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아닐 수도 있죠. 첫 번째, 여기를 모든 걸 모두 다 좋아지게 하려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었더니 피가 안 통한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 피가 안 돌아. 그랬더니 몸이 힘들어. 그 왜 어른들이 피가 안 돌아라는 단어를 했을 때 우리는 이해했을까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피가 돌지 않는다는 것은 아프니까 피가 안 돈다. 그러니까 피가 돌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몸에서 스스로 살아나는 치유적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 결국 치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단어들을 쓰고 싶었던 겁니다. 가장 건강하다는 몸은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라고 했을 때 내가 내 몸을 느끼는 첫 번째 증상은 내 몸에서 피가 돌지 않을 때 내가 내 몸을 느낀다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완전하게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내 몸을 느낀다는 거죠.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가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피가 돌게끔 해야 되는데 그쵸? 네. 피가 돌아서 서큘레이션, 순환이라는 거, 순환. 혈액순환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8가지 키워드를 설명을 드렸던 게 있죠. 기랑, 균형, 압력, 그죠? 그 다음에 횡격막과 근막. 체형 수기적 관점과 치료적 관점과 그 다음에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설명할 때 그리고 나서 중력선과 요추 1번에 대한 조화로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120mm의 HG의 에너지로 펌프질을 합니다. 지상에서 올렸을 때 피가 약 1.5m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의 에너지죠. 훅 피가 쫙 내려갑니다. 전신은 내려갑니다. 이건 이제 중력의 방향인데 조직과 조직 사이를 피가 전체적으로 다 내려갑니다. 또 위로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피가 전신을 통해서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하나의 사이클을 돌고 돌아왔을 때 이거를 우리는 혈액순환 또는 순환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 바퀴가 완전한 순환이 일어날 때 두 번째 우리 몸은 그 순환으로 인해서 치유 과정, 치료라는 과정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순환이 왜 중요한데 재활적 에너지하고 통증적 에너지를 따져볼 때 사람이 어디가 불편해라고 했을 때 재활 치료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저 근육의 문제인지 건 또는 힘줄의 문제인지 또는 인대의 문제인지를 했던 어떤 원인들을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물론 거기에는 심리적인 요소도 들어갑니다. 이건 뭐 정신적인 문제니 뭐 이런 심리 요소들도 문제가 있고요. 스트레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판명이 안 되면 주로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모든 걸 현상적인 요소로 볼 때가 있고 거기야 너는 지금 상한 이두근의 문제가 왔어. 너는 요방형근의 문제가 왔어 하고 따져서 들어갔더니 그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불편했어. 근데 얘도 상완신경총에 문제가 오거나 목 디스크에 문제가 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는 어떤 부위의 장부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내장 체성 반응의 과정으로 어떤 부위의 통증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저는 어깨가 너무 아파요. 승모근이야. 왜 승모근이 아프다고 얘기하면 승모근은 뇌신경 11번 부신경이 지배하죠. 액세서리 너브라고 하는 12개 뇌신경 중에서 지배하는데 우리는 승모근이라는 근육을 보게 되면 부교감이라는 에너지가 컨트롤해서 스트레스 근육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오른쪽은 간과 연관되고 왼쪽은 심장과 연관되는 스트레스랑 연관이 됩니다. 라고도 설명하는 거죠. 이 근육의 지배는 그 뇌신경이 지배하기 때문에 척수에서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할론적으로는 부신경이 지배하고 그래서 얘네의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라는 현상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승모근은 천층의 근육입니다. 천층이라는 것은 피부와 지방, 그러니까 피부 밑에 천층근막 밑에 지방 밑에 심층근막과 그리고 근육층이 형성되는 첫 번째에 있는 그 근육을
우리는 천층 근육이라 하고, 대부분의 모든 통증의 에너지는 천층 근육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승모근은 그런 증상이 느껴지는데 인체의 육체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이제 뭐가 문제가 빠졌냐면 감정의 에너지가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현상적인 요소의 근육을 보게 될 때 현상의 근육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근육의 불편함, 그 근육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만 그 근육이 감정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쉽게도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육에는 감정의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도 정의를 내리자. 이 사람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올 때 어깨가 뻐근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스트레스 근육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근육에만 집중하는 거죠. 승모근을 주물러줘. 아니면 승모근 안이 천층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천층, 심층, 최심층 중에 천층에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통증에 잘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능형근 라인에 있는 심층의 근육을 여러분들이 깊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승모근을 만져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빠져있다. 현상적인 요소에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는 치료적 강박관념에 빠져있다는 거죠. 승모근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랑 연관되는 범위까지만 주자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얘네가 꼭 그 근육이 아닌 어떤 원인에서 제일 많이 오게 되냐면 승모근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승모근, 두판상근, 복직근, 대퇴마장근, 장경인대, 저 비복근, 가지미근, 전경굴근. 뭡니까? 결국 내 몸에 있는 하나의 요소자라는 거죠. 그런데 현상은 어디야 라고 따져서 들어간 것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순환을 통하는 게 한 부위뿐만 아니라 전체의 순환을 돌려서 보자. 가끔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객의 몸에 손을 대주거나 아니면 운동을 가르쳐 주거나 무언가를 코치해서 그 사람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모순적 단어를 쓸 때가 있다. 내가 당신을 낫게 해줬다. 내지는 좋아지게 해줬다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라는 거죠. 뭐다? 우리는 당신의 몸이 스스로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쓰자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모순적 단어들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왜 사람은 항상 자기 몸을 스스로 좋아지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좋아지게 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제가 설명했던 거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보다 혈액순환, 피다. 종아리를 주물러주고 움직여주고 복식호흡을 해주고 근육량의 80%가 배꼽 밑에 하지에 있기 때문에 하지의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결국 우리는 혈액순환입니다. 자, 그럼 피가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공부 재밌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수업은 깜찍이 수업은 매주 목요일날 진행됐던 수업을 화요일날 이 수업으로 같이 대체하고 이 수업만 신청하신 분들은 같이 진행된 거고 1교시만 전체 라이브 밴드에서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해주고 2교시부터는 원래 지정된 그 밴드에서 계속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자, 그럼 피가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심장은 120mm Hg라는 에너지가 피를 펌핑을 합니다. 그래서 전신으로 쫙 보냅니다. 다시 얘기하면 120mm Hg는 1.5m로 물을 들어 올리는 힘의 에너지입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심장은 박동으로 그 에너지로 심장의 에너지와 대동맥의 에너지로 전신의 피를 쫙 보냅니다.
자, 보내면 심장을 일단 보내는 데까지 심장이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돌려지게 돌아오는 에너지는 심장의 역할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심장에서 다시 피가 돌아오는 거는 심장의 역할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그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에너지는 결국 정맥순환의 에너지다라고도 설명을 드렸던 거죠. 정맥 안에는 판막이 들어있고 판막이 움직이려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우리 몸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판막을 움직이는 것은 바깥에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할 때 이 판막이 움직이면서 피를 위로 올려주는 거죠. 결국 혈액순환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 중에 가장 큰 답은 심장이 아니라 피를 돌려주는 정맥이고 그걸 움직이게 해주는 근육이다라는 겁니다. 근육, 머슬 자체의 움직임 자체가 결국 혈액순환이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인체 근육이 몇 개라고 정의를 내려봤더니 650개였고요. 650개 근육이 대부분에 분포되어 있는 양을 찾아보니까 배꼽 밑에 하지에 80%의 근육이 있더라는 거죠. 근육 양입니다. 양. 80%의 근육량이 근육의 숫자를 얘기를 합니다. 근육량의 80%가 하지에 있으니 결국 하지의 근육이 움직이는 거는 이꼬르 혈액순환이랑 연결되네 라고 답을 찾습니다. 혈액순환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라고 따지게 됩니다. 피가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전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뭔가 한 바퀴를 완벽하게 돌았을 때 다시 사이클을 갖고 돌아오게 되죠. 피가 전신으로 갈 때 그냥 갑니까? 아니죠. 영양분도 가지고 산소도 가지고 하고 올라올 때는 영양분을 다 했지만 다시 일부 간에서는 영양분을 갖고 노폐물도 갖고 다시 올라와서 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가 완벽하게 돌면 몸은 무슨 작용을 하냐면 반응이 바뀝니다. 첫 번째 심장에서 피를 내보낼 때 반응이 뭐냐면 그냥 살아가는 반응. 맨 처음에는 살아가는 반응과 살려내려는 반응 중에서 첫 번째 살아가는 반응부터 먼저 일어난다는 거죠. 살아가는 방법이라 표현할게요. 첫 번째 피를 돌리면은 살아가는 일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피가 전신으로 딱 돌고 나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바뀐다.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야? 뭔가를 생성하고 회복해서 그 필요한 조직에다가 뭔가 만들어내는 반응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치유의 반응입니다. 치유의 반응입니다. 결국 혈액순환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치유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혈액순환과 연관되는 그 모든 에너지가 어디에 몰려있다? 배꼽 밑에 하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배꼽 밑에 하지에 있는데 그 배꼽 밑에 하지에 근육량의 80%가 있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 라고 따져요. 그게 종아리에 있는 비복근하고 가재미 근육이야 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혈액순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혈액순환은 내가 심장을 꺼내서 주무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혈액순환은 우리가 이쪽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을 모두 재활운동을 가르치든 또 치료를 해주든 아니면 수기요법을 해주든 모든 사람들의 관점은 심장을 꺼내서 주무르는 게 아니고 종아리와 하지의 근육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시켜 놓으면 살아가는 반응에서 살려내려는 자연 치유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인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몸에서 진짜 저 피가 돌고 움직일 때 어떻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지를 따져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은 분류하셔야 됩니다.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상태에서 관리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운동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일상처럼 살아가는 성인의 몸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의 어르신들처럼 노화되어 있는 몸을 가질 수도 있더라는 거죠. 각기 몸은 틀립니다. 그런데 책을 통해 공부하거나 본인의 어떤 세계에 빠져 있다면 모든 사람을 똑같은 관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때로는 근막의 조직도 이해해야 되고 때로는 혈액순환이라는 부분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피가 돌아야 살아가는 방향에서 살려내려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참 정리 잘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강의한 것들을 글로 친 거를 지금 설명하듯이 하는데 그냥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공부가 됩니다. 차분히 저랑 같이 갑니다.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운동도 시키고 마사지도 해주고 비벼주고 또 만져주는 여러 가지의 요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요법은 쓰는 것은 테크닉도 많습니다만 결국 결론적인 부분은 그 사람 몸에서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을 내가 도와줘서 그 다음에 좋아지게 하지만 어떤 반응은 그 사람 몸에서 스스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저랑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피가 돌아야 된다. 두 번째 뭐냐면 그럼 이 피는 언제 도는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는 가장 완전한 상태는 내 몸이 그래비티 라인 중력선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돕니다. 중력선인데 중력선 안에서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게 되려면 내가 중력선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 몸은 스스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치유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치유 반응이. 자, 여러분들은 고객들에게 오시게 되면 어디부터 보게 됩니까? 어디부터? 네, 외모를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보행, 걷는 걸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전적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얻어내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문진이라는 얘기죠. 돌아오는 동작부터, 그러니까 들어오는 동작, 고객이 나의 방으로 이제 치료실 또는 관리실로 들어오는 걸은 건 것부터 그 사람의 모든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이 불편한지 어떻게 되는지 몸으로 먼저 저에게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거나 봤던거나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고객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랑 방향이 틀릴 때가 있다. 그러니까 고객이 호소하는 거랑 내가 판단하는 거랑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사람의 보행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만 저 사람은 보행의 문제가 있는데 고객은 와서 어깨가 아프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의 문제가 균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찾아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력선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문제가 어딘지를 우리 스스로는 또 다른 판단을 가지고 가야 된다. 고객이 요구하는 상황보다 나 스스로도 판단하는 무언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객하고 문진을 합니다. 문진. 그쵸? 어떻게 불편하셨고 언제부터 불편하셨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 아프십니까? 아니면 움직일 때 아프시나요? 가만히 있을 때 아프시면은 신경의 문제고요. 움직일 때 아프었다는 것은 결국 근육의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찾아 들어가는 거죠. 언제부터 아팠고 어떤 관리를 받았고 그리고 현재 이것 때문에 어떤 고통에 있고 어디까지 양의학적 또는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서 몸에서 어디까지 치료를 하셨는지 관리하셨는지 또 이것 때문에 본인이 무엇을 하셨는지 마사지를 받든 무엇을 드시든 운동을 하든 본인이 했던 모든 케어했던 얘기들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은 여러분들 찾아올 때는 이미 많은 곳에서 경험치를 가지고 오십니다. 운동을 통해서 통증을 잡아줄 수도 있고 만져줘서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심리적인 요소를 들어주고 같이 케어해주면서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저 사람의 피가 잘 돌고 중력선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지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 중 하나가 식사는 잘 하시는지, 소화는 잘 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배설이 잘 되는지까지는 꼭 여쭤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찾아야 되는 것 중 하나가 그냥 일상적인 살아가는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상적인 살아가는 그동안의 가장 큰 핵심 장애는 위장입니다. 본능의 장기 얘기합니다. 물론 더 많은 얘기들은 제가 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입으로 들어와서 흘러내려갈 동안 내가 이 장기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느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지 몸이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느낀다는 거죠. 기본적인 원리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 걸 찾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 문제, 제가 먹지를 못하고요. 소화가 안 되고요. 라는 첫 번째 단어부터 부딪히면 이 사람의 근본적인 살려내려는 반응보다 아직도 몸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구나라는 느낌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피가 돌아야 된다. 두 번째, 중력선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럼 나는 고객에게 피가 돌아가는 방향과 중력선 안에 들어가는 이 방법을 먼저 찾아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살아가는 반응을 살려내고는 반응에서 가기 위해서 이분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고객과의 문진입니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촉진하고 만져보는 팔페이션 그 다음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하고 지금 혈액순환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영상들을 한번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몸이 좋아진다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의 에너지, 본능의 에너지, 살아가는 에너지를 우리는 도와준다. 우리는 치료해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몸이 스스로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이 계속 이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수업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고 말로 풀어내는 수업을 들어보니 인체에 대한 접근이 편해지셨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30년 넘게 이 현업에 종사하고 이거를 가르치는 입장에 섰을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우선이냐면 이론적인 바탕이 완벽한 사람이 실기적 또는 실력적 수기요법에 완성된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2교시 때 뵙겠습니다.